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8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한 이후에 주말까지 여러 가지 대외 이슈들 터지면서 양시장 오늘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했고 현재도 그 낙폭 좀 이어가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또다시 찾아온 하락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한 건 물론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 좀 못 잡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세한 시장 상황 보기 앞서서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뭔가 위로가 될 만한 이야기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멘트가 참 난감한데요. 네. 사실 시장이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었어요. 주말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있었죠. 미국에서 일단은 파월 의장에 있어서의 코멘트 시장에 별반 도움이 안 됐었어요.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게 이제 중국 쪽이죠. 관세부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 마디 날렸죠. 도대체 누가 적이냐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복 관세에 의한 관세도 일단 얘기가 나왔었고, 일단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근데 희망적인 얘기, 쌉니다. 싼 게 그나마 희망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조금 이따가 차트를 좀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이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보유를 해 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구간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수급적으로 봐도 상당히 좀 매도세가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된다라면 누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럼 거래소 시장을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이 자체적으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는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어요. 이런 식으로 급반등의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지수가 꺾여 내려오고 난 이후에도 급반등이 좀 나왔었고, 올해도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에 보게 된다라면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빠지는 그런 구간에서 이미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됐다라면 매도를 하고 현금을 좀 늘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저점을 깨져버리게 되면 얼만큼 더 빠질까, 이거에 있어서의 공포예요. 생겨나가지도 않는 걱정거리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이 부분들이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 저점의 지지력을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물론 오늘 빠졌다고 해서 내일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과거에 급반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이게 다음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던 상황이거든요. 몇 개월에 걸쳐서 흐름들이 좀 나와줬던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결국에는 8월 달이 이제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 힘들게 8월 한 달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동시만기일이 있는 상황이고,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추석 연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9월 달 정도는 어느 정도 이 흐름들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얘기들만 가득한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안 좋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전개가 됐을 때 그때 어떠한 종목군들로 교체를 할 건가, 아니면 나는 겁난다, 현금을 만들고 나서 난 좀 당분간 쉬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교체를 생각을 해서 향후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군들로 옮겨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상에서는 뭐 주말에 시작이 돼서 국내로 이제 아시아 시장 먼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미국 시장이나 뭐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한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시장에 있어서의 반영은 이미 받았고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수가 더 빠지고 뭐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구간에서 현금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보다 반등을 기다렸다가 하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더 괜찮죠. 지금 그냥 급락이 아니다, 시장의 상황을 빼놓고 차트로만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준 상황 속에서의 조정이에요. 눌림목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의 환경, 미국 시장이 뭐 급락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뭔가 좀 안정돼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기술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저점 지지력을 좀 테스트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면 진바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뭐 이걸 빠지기 때문에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보다도 보유를 해 나가면서 시장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외부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굉장히 좀 가득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수 자체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강한 조정이 들어온 것이다. 뭐 심리적인 영향이 클 뿐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 또 거래소 역시 진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이 밀린 모습에 당장 매도, 현금화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물론 종목별로 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현금화하기보다는 반등을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현금화 혹은 종목 교체 등 다양한 전략 세워나가시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죄다 파란불 켜내는 모습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도 되고 또 고민, 한숨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주식 잔소리는 여러분들과 이 종목 고민 해결하는 시간 좀 길게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2번, 2612번 두 통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열어두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접속하신 후에 그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면서 텔레비전 말고 PC로도 혹은 스마트폰으로도 시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채널 열려 있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 내 옆에 든든한 조력자 있으면 훨씬 좀 힘이 되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식 잔소리 방송이 끝나도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메신저 오픈 채팅방 열어두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검색 결과 더보기 오픈 채팅방 탭 누르시면요. 주식 잔소리 방이 보입니다. 들어오시면요. 오후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하락이 지속되는지, 하락폭 조금씩 줄여가는지 그에 관한 이야기들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시장 전략 짜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첫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입니다. 8829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카카오. 매수가는 13만 3천 원이시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카카오 오늘 1.13% 현재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3만 3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카카오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을 해 나가는 섹터죠. 일단 뭐 13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13만 3천 원에. 그러면 조금 위에서 매수하신 경향이 좀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좀 길게 늘려서 한번 볼게요. 뭐 월봉 차트 한번 먼저 봐볼까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저점을 계속적으로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고점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일단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마 지금 이게 문자 상담을 하신 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시장이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좀 밀리지 않을까? 뭐 그 고민을 아마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카카오는 성장 섹터예요. 성장 섹터고 지금 지수는 꺾여 내려갔죠. 꺾여 내려갔는데 반해서 저점을 계속적으로 낮춰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장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대안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저는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비중 20%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빠진다? 뭐 시장에 불안해서 12만 원대까지 초반까지 빠진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저는 뭐 12만 원대부터 한 11만 원 이 정도 사이에는 10% 비중은 더 늘려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보유 의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목표가는 작년 2018년도와 2017년도 고점 자리대죠. 이 자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6만 원 자리대.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를 일단 중기적인 목표가로 좀 잡고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12만 원대로 빠지는 모습이 연출되면 오히려 10%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인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0578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동원 F&B 매수가 23만 원이시고요. 비중 30% 갖고 계십니다. 자, 역시나 뭐 오늘 빠지는 종목이 많아서 역시나 1.63% 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략 부탁드립니다. 동원 F&B가 지금 이게 보면 수산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CJ 시푸드나 뭐 이렇게 작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요. 근데 이게 동원 F&B 같은 경우는 조금 시총이 좀 되죠. 가벼운 종목이 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23만 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던 걸 보게 되면 아마 8월 초에 많이 빠져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종목 선정이 좀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게 수산주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방사능 오염물질에 있어서의 검역 강화를 한다든가, 뭐 서해안 쪽에 북한 쪽에서의 방사능 물질을 좀 유출했다든가,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게 빠지는 부분들이 반등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그냥 빠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빠진 상황인데 지금은 일단 좀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추가 매수는 가급적이면 좀 진행하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에 좀 보더라도 다시 박스권역으로 좀 회귀할 수 있다라는 거, 뭐 20만 원짜리 때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만 원 초반대, 이 자리대죠. 이 자리대까지는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 이 자리 정도가 오게 되면 아마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난 이에 반등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일단 지금은 좀 보유를 해 나가는 의견,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일단 반대하자라는 거, 그리고 일단 보유를 했다가 매수가 정도 부분까지는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 F&B 추가 매수 없이 20만 원 초반까지 좀 열어두고 기다렸다가 반등 타이밍에는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4261번님이 보내주신 캠시스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2,370원이시고요. 비중이 조금 많으십니다. 6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캠시스 계속해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캠시스도 좀 3% 넘게 빠졌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카메라 모듈 쪽의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카메라 모듈 쪽 생체 정보라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2분기 때까지 일단 뭐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하고 난 이후에 실적이 조금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제일 약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가격 조정은 다시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전고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눌러주는 그런 모양새인데 2,370원짜리 때면 조금 추격 매수를 한 케이스가 있어요. 보통 보면 만약에 내가 이 시기 때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정도의 되돌림자리 때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현금을 일부 만드는 거예요. 현금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저점 자리대에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설 때 매수라는 전략이 좋아요. 이때는. 근데 만약에 요 지금 7월 달 말에서 8월 초, 특히나 이 8월 22일 날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매수는 좀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땐. 만약에 여기서 한 10% 정도 뭐 매수를 했다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에 이 매수를 했다라면 대응 자체를 좀 잘못했다라는 거. 아마 2,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일단 보유예요. 보유라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파워로직스도 일단 바닥권역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트론이나 이런 기업을 봐도 일단 하반 경직을 좀 서서히 보여지는 그런 모형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캠시스도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000원짜리 때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시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2,000원짜리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은요. 0970번님이 보내주신 SK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84,500원이고요. 비중 역시나 좀 크십니다. 5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셨어요. 일단 SK가스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은 줄었으나 영업이익이 906% 증가했다고 일단 공시를 했습니다. 자, SK가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SK가스 같은 경우 계열 분리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최창원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계열 분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최대 주주가 일단 SK 디스커버리가 45%대 거의 뭐 50%가 넘는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VIP 자산운용에서도 7%대 자사주하고 이런 분들 좀 따져보면 70%대가 넘어요. 지금 유통 물량 자체가 이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0년도의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 좀 배당을 좀 4%대의 배당 수익률이 좀 낮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84,000원대 좀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뭐 요절이 이렇게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만드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저점 자리대를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고점 자리대를 낮추고 있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도 뭐 3%대 급반등이 나오다가 좀 눌렸는데 50%가 84,500원에 50%면 좀 과하게 좀 많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8만 원대 정도, 지금 8만 원대 정도, 8만 원 부근대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보유를 좀 했다가 8만 원 언저리 때 오게 된다라면 그때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좀 더 가져가든가 그걸 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에서는 그냥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는 아니다라는 거, 그 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셨다가 8만 원 언저리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볼 필요가 있다. 그쯤에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요. 3534번님이 보내주신 인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380원이시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오르는 몇 안 되는 종목일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저점에 들어가셔서 수익권에 계시는데, 자, 좀 더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단 지금 자리에서 현금화가 한번 필요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1,38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참 매수는 기가 막히게 잘 하셨네요. 어떻게 뭐 정보 매매 하시나? 근데 지금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액면 병합을 하고 하면서 거래량 자체가 일단 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총 주익수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 실적은 뭐 일단 완전 꽝이죠. 뭐 볼 거 없어요. 그리고 이 기회에 뭐 제약바이오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IT 쪽 섹터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주주도 일단 법인 쪽인데 여전히 유통지수가 여전히 좀 많네요. 제가 봤을 때는 1,38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1,700원 깨지면 그냥 정리하는 걸로 수익을 확정 짓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만약에 나는 좀 욕심을 내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대에서는 저는 챙기면서 해 나가는 게 더 좋다라고 좀 보여져요. 이 회사에 어떤 뭐 재료가 있고 뭐 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차트로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단기적으로 1,700원짜리 때 깨지게 되면 5일선 이탈이 되겠죠. 지금 뭐 21선 지지나 5일선 지지를 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갭상승 출발했다 밀리는 그런 모양새인데 저는 1,700원이 깨지게 되면 절반이라도 일단 챙겨 놓고 가져가는 뭐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 1,700원 깨지면 절반 챙기고 21선 깨지면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2,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때 정도에 좀 더 챙겨가면서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700원 깨지면 일단 수익 확정 보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관련한 대응 전략 한번 잘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좀 빠지고 있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되고 한숨도 많이 나올 요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굉장히 길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문자와 전화 넣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의 전화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47-1번님이 보내주셨어요. IHQ 매수가 2,200원이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IHQ 이 종목은 또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2,2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대응을 좀 못하신 것 같은데 그 컨텐츠 쪽, 엔터나 컨텐츠 쪽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M&A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런 기업이긴 해요. 사실 이게 딜라이브 매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문제는 지금 실적도 일단은 꺾여 내릴 만큼 꺾여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평가할 그럴 부분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요. 10%면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추가매수 하지 마시고요. 추가매수 할 거는 다른 종목군들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한 1,900원대 초중반? 1,900원에서 2,000원 요 사이가 오게 된다라면 비중을 조금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컨텐츠 쪽은 당분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 자체적으로 좀 보더라도 특히나 엔터주들 같은 경우 더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해서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후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입니다. 6996번님이 보내주신 플레이위드 살펴볼게요. 매수가 35,000원이시고요. 비중 조금 되십니다. 4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플레이위드 한동안 굉장히 잘 올랐었죠. 7월에 굉장히 잘 올랐었는데 이분은 그 이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플레이위드? 이야, 참 35,000원. 35,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왜 사셨을까요? 뭔가 재료가 있어서 눌림목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5,000원짜리 주가가 1000%가 넘게 올라갔어요. 이거는 매도 생각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 절대 안 되고요. 이거 만약에 61선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아마 다시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2만 원도 깰 수 있어요. 제가 아난티 말씀드렸을 겁니다. 무조건 매도 사인 드린다고, 저점 깰 거라고. 이것도 무조건 매도예요. 무조건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 반등시마다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반등 나오는 족족 일단 분할로 매도를 해 놓고 나서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거 61선 깨지면 안 됩니다. 27,000원 깨지면 안 돼요. 이거 27,000원 깨지면 안 되니까 그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자리대가 깨지면 다행인데 이거 이탈하게 버리게 되면 여기서 또 빠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2만 원도 깰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시세의 흐름들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 저는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설사 이 종목을 다시 산다 하더라도 돌아가는 흐름들을 보고 난 다음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실적이 뭐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잖아요. 그죠? 주당 1,000원짜리예요. 주당 1,000원짜리. 자산 가치가 1,000원짜리. 근데 58,000원 언저리 때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당 1,000원짜리인데 29,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상당히 고평가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무조건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거, 반등 시마다 일단 매도하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하자. 27,000원 이탈 시에는 2만 원까지도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잘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상담입니다. 5717번님이 보내주셨어요. 한국조선해양 12만 5,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손실폭이 좀 되십니다. 자, 조선주 중에 이 한국조선해양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선 섹터가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전히 봐야 될 부분들은 하락 추세를 벗기지는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게 뭐 조선 수주가 돼서 LNG선에 있어서의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장기적으로 조선주를 끌고 가는 건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반등 시에는 일단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한 12만 원짜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이 연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때 올라왔을 때 이걸 판단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은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 이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 이거 바닥은 일단 어느 정도 9만 5천 원짜리 때 요 자리대가 바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건 일단 11만 원대 중반에서 12만 원 정도 때 그때 결정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해보는 게 낫다. 그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일단은 보유하셨다가 11만 원대 중반에서 12만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또 상담은요. 문자 여전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0482번님이 보내주신 비아트론 살펴볼게요. 10,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5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비아트론 10,000원이시면은 만약에 가장 최근 날짜로 봤을 때 7월 중순 이후에 사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마 그 비아트론을 매수를 하셨다라면 7월 말경에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요 시기 때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비아트론은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중국 쪽하고 그다음에 LG 쪽에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비아트론하고 과거에 이 원익 테라세미콘 합병됐죠. 원익 IPS하고 경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테라세미콘, LG는 비아트론 이렇게 열처리 장비냐 5분 정도를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중국 쪽 같은 경우도 BOE 쪽 같은 경우는 비아트론 장비를 썼어요. 근데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BOE 쪽에 장비가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과거에 삼성 쪽에 있어서의 투자 사이클이 상당히 좀 컸죠. 2016년도에. 그때 이 캐파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BOE 쪽에 있어서 입찰 의향서를 안 냈어요. 요청도 있었지만 그 부분들을 포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아트론이 다 들어가게 된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원익 쪽 같은 경우도 합병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BOE 쪽이나 이런 쪽은 LCD 쪽 10.5세대 가동하고 있고 한국 쪽은 줄인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면적 부분들에 있어서도 LG 기술을 따라갈 거냐, LG의 대면적 OLED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삼성 쪽의 QD 쪽으로 따라갈 거냐,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LG 쪽의 대면적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QD 쪽의 삼성 쪽을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 장비를 쓰는 것보단 삼성 쪽 계열의 장비사를 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로 테라세미콘이 원익 IPS하고 합병을 하면서 종합장비사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고지를 선점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고객사에 대한 이탈, 이 부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 GVO 쪽이나 차이나스타 이런 쪽에 중국에 있어서의 티안마라든가 이런 기업들 자체가 지금 과거에는 비아트론의 장비를 썼던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테라세미콘이 서서히 좀 잠식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합병이 진행되면 그게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디스플레이 쪽 LG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나 이 부분들 투자를 할 겁니다. 3조 원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난 뒤에 반짝 움직였다가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LG 계열보다는 오히려 삼성 계열 쪽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50%의 비중으로 좀 갖고 계신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9,000원대 한번 후반 정도 때 한 9,600원, 9,700원 이 언저리 때까지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때는 좀 비중을 축소해서 만약에 디스플레이 쪽을 투자를 해야 되면 삼성 계열 쪽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거예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디스플레이 쪽의 종목 선정은 좀 상당히 잘 하셨지만 일단 이 섹터는 잘 하셨지만 종목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아트로 현재 비중이 조금 크시기 때문에 9,600원에서 9,700원 정도의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투자를 원하실 때는 삼성 계열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추가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요. 9958번님이 보내주신 호텔 신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6,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조금 되십니다. 4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현재 7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손실폭도 좀 있으시고요. 자, 비중도 좀 있고 손실폭도 좀 있으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마찬가지로 보유예요. 보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약 20% 가까이 손실 중이거든요.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은 꾸준하게 늘어나요.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작년 2018년도 때부터 급격하게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성장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에 비해서 종목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안 나왔어요. 면세점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한데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교체보다는 보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는 저는 반대예요. 추가 매수는 반대고 비중 40%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버리게 된다라면 소외감이 좀 들지 않을까, 소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를 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85,000원짜리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뭐 문자나 전화 상담을 하시게 되면 제가 좀 더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셨다가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데모요. 데모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데모 13,000원에 10%인데요.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13,000원.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다려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상장하고 거의 그 근래에 바로 사신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천 받아가지고 했어요. 아, 추천 받으셨어요. 네. 네, 앞으로 전략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1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답답해요. 이게 그럼 상장하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매수하셨겠네? 네, 거기 TV사요 데모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좋다고. 상장주가 많이 간다고. 서울경제에서요? 예? 서울경제TV에서? 아니요. 그러면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그럼 그쪽에다 물어봤어야지. 아유, 그쪽에서 어떻게 물어봐? 에? 어떻게 물어봐? 자, 어머니. 그래서 그 사람이 못하니까는 이런 걸 해줘가지고 이렇게 빠진 거 아니에요. 자, 어머니. 네. 신규 상장주는 네. 어머님이 아셔야 될 게 대응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확 잘라낼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나 이 실적에 대한 추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차트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안 돼요. 무조건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규 상장주는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들이 있어요, 어머니. 네. 이게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7월 24일이니까 8월 24일 날, 23일 날 요거 보호예수 일단 나왔네요, 어머니. 네. 그리고 3개월 차 때 또 있고 6개월 차 때 또 있을 거예요, 어머니. 예. 10% 비중인데 손실이 좀 많으세요. 예,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추가 매수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추가할 돈도 없어요. 추가 매수할 돈이 없어. 혹시 100%예요? 10%요. 10%죠? 그럼 다른 종목 갖고 계신 거네? 네. 자, 이거 뭐라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요,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매도를 더 빠질 것 같으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올라가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이게 기계 쪽이에요. 그죠? 네. 기계 쪽인 상황인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어머니. 네. 좀, 네. 아유, 이왕 이렇게 빠진 거, 네. 좀만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아, 일단 손절을 하더라도, 네. 이것보단 좀 더 비싸게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10,000원만 가서도 손절하겠어요. 일단 그거는 전 모르겠고요. 일단은 어머니. 예. 지금 반등 타이밍이 좀 나와줄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빠지면 이게 더 빠질 수에 저점 자리대가 이게 없어서 지지 라인대가 없어요. 아. 그게 지금 이게 이 종목의 리스크란 말이에요. 네. 일단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추가 매수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만약에 이게 빠지면 이게 빠지면 6,000원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시고요. 네. 네,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럼 7,500원, 7,300원 이 자리대까지 움직이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입니다. 3116번님이 보내주신 셀트리온 헬스케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95,000원이시고요. 비중도 좀 크십니다. 50% 비중이세요.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자, 매수가 굉장히 높고요. 비중도 굉장히 크십니다. 저 비중이 나왔던 게 아무래도 좀 추가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자, 지금 한 60% 가까이 손실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냉정하게. 근데 이걸 몇 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한두 달 이게 아니라 몇 년입니다. 몇 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게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역사적인 신저가예요. 이게 월봉 차트인데 역사적인 지금 신저가예요. 지금 상 자체가. 이게 돌려 세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근데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 좀 나왔었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거를 뭐 잘라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손실이 좀 너무 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제약 쪽에 있어서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헬스케어 자체적으로도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정부 쪽에서도 바이오헬스 쪽에 있어서의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다만 지금 상에선 투심 자체가 원체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고, 과거에 이 ETF 쪽에 있어서 너무 쏴붙인 쪽이 있어요. 금융투자 쪽에서 너무 쏴붙였어요. 제약바이오 쪽에. 코스닥 150이며 KRX 300 이런 지표가 만들어지게 되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엄청나게 자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뭐 이 친구가 뭐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잘라내야겠죠. 근데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닐 거라면 지금은 어찌됐든 힘들지만 보유를 해 나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뭐 일봉을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주봉이나 월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월봉 자체도 신저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보유하시고요. 한 5만 원 정도 때까지는 좀 길게 봤을 때 반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해 나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유했다가 좀 긴 관점으로 봤을 때 5만 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 참고해 가시면서 한번 잘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단 전화 상담 지금 이어가 있습니다. 저희 일단은 오늘 굉장히 상담 길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고민 많으실 텐데 문자 상담 방법,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MC넥스요. MC넥스요. 매수가 비중 부탁드립니다. 네? 매수가와 비중이요? 19,700원. 네, 비중 100% 맞으신가요? 네. 네, 100% 한꺼번에 들어가셨던 건가요? 네, 한꺼번에 그냥 샀어요. 조금 얼마 안 된 게요. 그러시군요. 네, 앞으로 전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예, 금액이 얼마 안 되셔갖고 그냥 한 방에 들어가셨어요.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기로 보셨죠? 네? 짧게 보셨죠? 짧게. 아버님. 제가 조금 집에 얻어서. 네. 짧게 보셨죠? 짧게. 네, 그럼 짧게 보셨으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자리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아버님 이게 MC넥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것이 카메라 만들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죠? 카메라 모듈 쪽 만들고 있죠?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아버님, 이거 그냥 100% 사셨잖아요. 네. 전 그냥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 그냥 가지고, 예, 그냥 가지고요. 네, 투자 마인드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MC넥스가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는 휴대폰이나 이런 쪽도 하는데 네, 차량용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차량용에도 들어나가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분들 다른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차량용까지도 확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저는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원체 안 좋잖아요. 네, 원체 안 좋으니까 지금 조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19,700원에 매수를 하시면 약간 손실이에요. 네, 그죠? 네. 한 2% 정도 손실이신데 만약에 이게 정 불안하다 싶으시면 네. 여기에서 절반 정도 줄이셨다가 한 18,000원 정도 오게 되면 거기서 다시 사세요, 아버님. 그렇게 해서 저는 투자 마인드로 앞으로 보게 전망은 되면 어찌겠어요? 앞으로 전망은 괜찮아요, MC넥스는. 네, 그러니까 일단 보유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지금 100%니까 손실이 약간 작으니까 네, 절반 정도 줄여놨다가 빠져서 18,000원 정도 때까지 빠지면 그때 다시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 그게 좀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MC넥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시초가의 낙폭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거의 10배 정도 가까워서 워낙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내 옆에 든든한 조력자가 함께하면 참 좋겠죠. 정재훈 멘토님과 방송이 끝났어도 함께 소통하며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오프 채팅 탭 눌러주시면요.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함께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계속되는 이 하락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조언도 얻어가시고요. 좋은 종목 성정 방법까지 혹은 앞으로 유망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많이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한번 좀 힘을 내보시라고 저희 구호 한번 외치면서 갈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